자, 여러분들 첫 번째 단원, 두 번째 화학 반응의 규칙 내용까지 정리 잘 하셨죠? 그리고 여러분들 문제풀이까지 확인을 했는데 선생님이 문제풀이를 보면서 사실 10문제밖에 안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 10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웠구나 이런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선생님이 뭐 어려운 문제를 갖고 온 게 아니라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정도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풀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 심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제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벌써부터 선생님 1회고사 언제 봐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1회고사 문제 때 그 정도 수준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 수준으로 문제를 푼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용 가르쳐 주셨던 지금까지 수업했던 내용 잘 이해하신 다음에 그 정도 문제풀이까지 이렇게 잘 진행을 하는 걸로 꼭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화학 반응의 규칙과 에너지 번화 첫 번째 대단원이었죠. 그렇죠? 요거의 마지막 세 번째 소단원이에요. 화학 반응과 에너지의 변화. 화학 반응이 지금 어떤 건지, 그리고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어떤 규칙이 있는지를 배웠죠? 자, 마지막 이런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는 늘 에너지의 변화를 동반하거든요. 그래서 그 에너지의 변화가 어떤 건지를 우리 생활 속에서 다양한 예를 찾아서 마무리 정리를 하고 요 단원을 끝내도록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교과서 38페이지를 펴시면 됩니다. 38페이지. 자, 38페이지를 펴면 자, 위쪽에 보면 화학 반응과 에너지 변화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 단원은 간단하게 우리 생활 속 예로 정리하고 넘어간다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과학을 좋아하거나 과학을 심도 있게 생각하는 친구들한테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선생님이 1학년 때 여러분들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중력, 우리가 이 중학교 1학년 수준에서 아주 쉽게 지구가 당기는 힘이라고 그냥 배웠잖아요. 과학자들은 그 힘이 왜 생길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중요한 건 아직도 이렇게 기술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한 우리 인류지만 중력이 왜 생길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에너지가 변한다. 조금 쉽게 얘기하면 열이 방출되거나 흡수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열이 방출되네? 그럼 주변이 따뜻해지겠네. 열을 흡수하네? 그러면 흡수한 물질은 따뜻해지고 주변은 차가울 수 있겠네 라고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이러한 일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자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좀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자, 성냥, 우리가 어벤져스 영화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밤에 추워서 여러분들 모닥불을 피웠어요. 성냥에 불을 킨 다음에 모닥불을 피워서 따뜻하게 불을 쬐습니다. 그러면 다 나무가 타고 나면 더 이상 그 나무를 가지고 불을 지필 수가 없죠? 근데 우리 타노스 생각하면 타노스 생각하면 손가락만 탁 하고 튕기면 다시 얘를 거꾸로 돌려서 또 처음부터 열을 쓸 수 있게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영화니까 타노스니까 그게 가능하지만 실제 우리 현상에서 우리 실제는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해 가세요? 무슨 얘기인지? 우리는 한번 열을 방출하고 나면 그거를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상태고, 앞으로 그게 타노스처럼 알게 된다 그래도 그걸 해결할 수 있을까? 되게 어려운 문제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아주 오래전부터 갖고 있는 가장 큰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바로 뭘까요? 에너지 문제잖아요. 에너지 문제. 여러분들 에너지를 한번 썼어요. 조금 우리 중학교 수준으로 얘기하면 열을 한번 냈어요. 성냥에 불을 지펴서 불을 한번 지폈습니다. 그러면 불을 지핌과 동시에 열을 방출하고 더 이상 그 성냥을 쓸 수 없지만, 이걸 다시 거꾸로 돌려서 또 불을 지피고 하면 에너지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그냥 단순하게 열을 방출하고 열을 흡수한다 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쉬운 내용일 수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근데 그게 왜 일어날까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면 이 부분은 상당히 재미있고 심도 있고 어려운 내용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과학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조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에너지 변화, 화학 반응을 해서 에너지 변화가 생기고 에너지 변화가 생기면서 열을 방출하거나 흡수하는 정도의 얘기를 우리가 할 건데, 사실 우리가 중력처럼 1학년 때 중력처럼 왜? 라는 의문을 갖고 시작하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것을 알고 이 내용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38페이지 첫 번째 내용을 보면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에요. 여러분은 방출 뭔지 알죠? 에너지를 밖으로 내보낸다는 의미입니다. 내보낸다는 의미. 자, 그래서 가장 우리가 흔히 매일매일 사용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밥 매일 먹잖아요. 국 끓이죠? 밥을 하거나 국을 끓일 때 가스에서 나오는 열을 가지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가스가 산소와 반응하면서 내는 열을 가지고 우리는 밥이나 국을 끓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연료가 탈 때의 얘기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물질이 타는 반응처럼 열을 방출하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를 지금 38페이지 해보기 탐구 활동이 있는데요. 자, 요거는 요번 시간 과제입니다. 선생님이 물론 직접 하고 싶지만 그걸 못 해드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해요. 자, 요 해보기 실험은 여러분들 이 교과서를 만든 출판사에서 저번에 한번 경험한 적 있죠? 어떤 누나가 무시무시한 안경을 쓰고 실험을 합니다. 그 동영상을 클래스룸에 같이 업로드 해 놓을 테니까 그거 보시고 요 해보기 내용을 잘 채우셔가지고 이번 시간 과제로 제출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해보기 과정을 보고 나면 어떤 사실을 알 수가 있냐면, 여기서는 이 해보기에서는 여러분들 수업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에다가 여러분 산성 물질에다가 금속을 넣기도 하고 산성 물질과 염기성 물질을 반응시키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일이 일어났을 때 뜨거워집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열을 방출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요거 여러분들 요 해보기 실험 간단하게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집에도 산성 물질과 염기성 물질이 있어요. 산성 물질은 뭐냐면 여러분들 식초라고 생각하면 돼요. 염기성 물질은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세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세제하고 식초를 이렇게 같이 섞어 보면 아마 약간 뜨끈뜨끈하게 열이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러한 반응을 39페이지 세 번째 줄 보세요. 자, 이러한 반응, 주변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요거 배우는 겁니다. 발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발열 반응. 그래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열을 방출하는, 또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따끈따끈해졌다 그러면 열을 내고 있구나. 발열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발열 반응이 일어나면 주변의 온도는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얘가 뭐가 있냐면 그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가스나 휘발유 등 화석연료의 연소 반응. 가스나 휘발유 우리가 매일 쓰고 있죠. 여기서는 빛과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대표적인 발열 반응이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산이나 음기가 반응할 때도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체온을 몇 도로 유지하죠? 36.5도로 유지하고 있죠. 그렇죠? 그 이유는 뭐냐면 밥을 먹고 우리가 소화 과정에서, 소화 단원에서 배우겠지만 호흡에서 일어나는 산소와 포도당이 반응해서 우리 몸을 따끈따끈하게 36.5도로 열을 방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은 우리가 매일매일 겪고 있는 반응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스스로 확인하게 볼까요? 산과 금속이 반응하면 발열 반응이 일어나므로 주변의 온도가 어떻게 된다? 발열 반응이면 나는 온도가 낮아지면서 주변의 온도는 높아진다에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발열 반응의 예를 두 가지만 써보자.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쓰는 화석연료, 그렇죠? 가스나 휘발유 등을 사용할 때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소라고 얘기합니다. 연소. 그래서 발열 반응의 예를 두 가지만 써보자. 첫 번째 뭐냐면 연소 반응.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밥을 먹고 호흡을 하면 우리 몸에서도 열이 발생한다. 그래서 호흡, 우리가 동물이 하는 호흡,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과학적 의사소통 능력 보면 농촌에서는 가축 분뇨와 같은 물질이 발효하는 반응을 이용하여 물을 데우기도 한다.
이 반응을 이용할 수 있는 까닭을 에너지와 관련 설명해 보자. 여러분들 옛날에 거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거름을 이렇게 쌓아 놓으면 뜨끈뜨끈해집니다. 그거는 지금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발효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열을 방출하는 발열 반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해 가셨죠? 네. 이 부분은 사실은 왜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들 수준에서도 어렵고 과학자들도 현재 어려워요. 아직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를 방출한다 라는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이해하면 쉽게 우리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반응을 발열 반응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이번엔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었다면 두 번째는 반대로 볼까요?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도 있습니다.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 어떻게 될까요? 흡수하는 물질,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는 올라가면서 주변에서 열을 가져오니까 주변 온도는 내려간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책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40페이지 보면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흡수한다. 그러면 주변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어떤 변화가 생길까? 자, 요 과정은 여러분들 요 40페이지에 나와 있는 해보기 과정을 볼 겁니다. 이 부분도 선생님이 교과서에서 제시한 내용을 영상에 넣고 싶지만 그러면 안 돼요.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래서 요 열을 흡수하는 반응도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고 여기까지가 요걸 찍어 제출하는 게 이번 시간의 과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과정 마무리하시고 선생님 설명을 미리 해드릴게요. 요 과정 시험 보기 전에 41페이지로 넘어가면 자, 요 해보기 과정에서 아마 염화 암모늄과 수산화 바륨이라는 물질이 반응할 때 그쵸 주변으로부터 열을 흡수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반응하는 화학 물질의 에너지는 올라간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온도는 올라가면서 주변으로부터 에너지를 뺏었기 때문에 주변의 온도는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 줄 쳐볼게요. 주변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을 무슨 반응이라고 얘기한다? 두 번째 줄 흡열 반응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오늘 배울 거는 사실 두 가지 단어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발열 반응. 두 번째는 뭐예요? 흡열 반응.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을 배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에너지는 어디로 가거나 없어지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상태에서 여기로 이동을 하거나 여기 있는 상태로 여기 이동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배웠던 내용으로 치자면 어떤 비커 속에 물질이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 개의 물질을 넣었을 때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럼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갖고 있었던 에너지를 주변 계로 방출하거나 또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주변에서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하면서 에너지는 계속 이동한다. 알겠죠? 열은 계속 이동한다 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 이 단어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지금 보면 41페이지 가운데 있는 커다란 그림은 뭐냐면 여러분들 전기분해 들어보셨어요. 물이 뭔지는 정말 수십 번 얘기했습니다. 물은 H2O죠. H2O 옆에 보이시죠? 수소 2개와 산소 1개로 이루어진 물질이에요. 분자입니다. 분자. 근데 물에다가 전기 충격을 가하는 거예요. 와, 전기를 가하면 물에서 수소하고 산소가 서로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돼요. 그래서 지금 반응은 뭐냐면 물속에다가 물속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전극을 가하면 그 물속에서 한쪽은 수소, 한쪽은 산소가 이렇게 방출되는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보면 빨간색이 여러분 무슨 극이요? 빨간색이 플러스 극이죠.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가 올라오고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가 올라온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반응 또한 무슨 반응이다? 네, 흡열 반응이다. 물의 전기분의 흡열 반응이었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스스로 확인하기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1번 염화 암모늄과 수산화 바륨이 반응할 때 온도가 낮아지는 것은 반응이 일어나는 쪽에서 주변의 에너지를 뭐하기 때문일까요? 온도가 주변이 낮아지는 거예요. 주변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흡수하기 때문이다 라고 쓰면 되고 흡열 반응의 예를 두 가지만 써보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의 전기 분해가 흡열 반응이에요. 근데 흡열 반응은 사실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보통 열을 방출하는 반응을 우리가 생활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흡열 반응은 이용하는 경우는 그렇게 일상생활에서는 특별한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실험했던 것처럼
염화 암모늄과 수산화 바륨이 일어날 때가 반응이 일어난다. 그리고 질산 암모늄을 물에 녹인 반응도 흡열 반응인데, 여러분들 염화 암모늄, 수산화면, 질산 암모늄 지금 이제 화학 반응식을 배울 수도 없어요. 우리 지금 상태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넘어가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 알고 넘어가는 걸로 합시다. 자, 과학적 의사소통 능력 볼까요? 탄산수소 나트륨입니다. 이 베이킹 파우더라고 얘기하죠. 빵 만들 때 쓰는 탄산수소 나트륨은 탄산수소 나트륨하고 설탕 등을 섞어서 밀가루 반죽을 높은 온도로 구워 만든 빵의 단면에 구멍이 많이 있어요. 이거 마치 1학년 때 배웠던 현무암이랑 비슷한 거예요. 빵 속에서 기포가 만들어지면서 뽀글뽀글 기체가 나가고 남긴 흔적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구멍이 생기는 까닭을 탄산수소 나트륨의 분해 반응 에너지와 관련해서 설명해 보자.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탄산수소 나트륨을 빵을 만들 때는 우선은 따뜻하게 해줘야 되겠죠. 가열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탄산수소 나트륨은 에너지를 흡수해서 이산화탄소하고 물로 분해가 돼요. 그래서 빵이 촉촉해지고 이산화탄소는 기체로 나가게 되는데, 그때 흡열 반응이 일어나고 그때 만들어진 이산화탄소가 나가면서 빵 속에 동글동글 그 구멍이 많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베이킹 파우더하고 그 다음에 밀가루 반죽 설탕을 넣고 그 다음에 열을 가해줬을 때 열을 가해준 열을 빵이 흡수한다. 그죠? 흡열 반응이고 그때 탄산수소 나트륨이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가 되면서 이산화탄소가 나가면서 동글동글 기체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잘 이해 가셨죠? 자, 그러면 오늘 배운 거 두 가지입니다. 발열 반응하고 흡열 반응, 이 두 가지의 개념 이해하시면서 38페이지 해보기 실험 영상 보시고 작성해 주시고 40페이지 해보기 실험 영상 보시고 작성해 주신 다음에 이번 시간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 영상 잘 보시고 과제 제출해 주시기 바래요. 자, 그리고 과제 끝난 후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